이번 시간에는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및 목차 학습 목표. 도시가스 안전 관련 전문 용어를 숙지할 수 있다.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조치를 숙지할 수 있다. 목차 1. 도시가스 용어의 정의. 2. 도시가스 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시설관리. 3. 도시가스 일반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시설관리. 4. 도시가스 사용시설 및 가스배관의 안전조치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용어의 정의. 도시가스 안전관리. 1. 배관. 배관은 본관, 공급관 및 내관 세 종류를 말합니다. 본관은 도시가스 제조 사업소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 정압기라는 것은 압력을 낮춰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설비를 정압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관은 부지 경계, 제조 사업소에서 정압기까지의 이르는 배관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공급관, 공급관은 정압기에서 건물의 가스 사용자가 사용하는 건물의 계량기 전단 밸브에 이르는 배관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사용자 공급관, 그러한 용어도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 밸브. 그 다음 내관. 내관은 도시가스 계량기의 전단 밸브에서 가스레인지나 그 다음에 버너 등 연소기에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지, 그죠? 도시가스의 배관은 본관, 공급관 및 내관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고압. 도시가스에서 고압이라는 것은 1메가파스칼 10기압이다, 그죠? 10기압. 왜냐하면 0.1메가파스칼이 1kg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압은 10기압 이상 1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을 말합니다. 다만 액체 상태의 액화가스는 고압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액체가 증발을 하게 되면 적어도 500배 이상의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액화가스는 고압이다. 그 다음 중압입니다. 중압은 1기압에서 10기압 미만의 압력을 말합니다. 0.1메가파스칼 이상 1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합니다. 그 다음 저압은 1기압 미만의 압력을 말합니다. 0.1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 그 다음 액화가스는 상용 온도 또는 35도씨에서 압력이 2기압 이상이 되는 것을 액화가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보호시설은 1종 보호시설 및 2종 보호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다시 설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도법, 도시가스안전관리법, 도법 제2조 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량 수요자란 아래 월 10만 큐빅미터 이상의 천연가스를 배관을 통해서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중에서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 권역 외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기타. 그 다음 발전용은 10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기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가스 발전소는 1000메가와트 정도 됩니다. 규모가. 그렇기 때문에 일반 민자 발전소는 전부
전부 대량 수요자에 해당이 된다. 적어도 900메가 이상, 1000메가 이상이 되기 때문에 대량 수요자다. 그 다음 액화 천연가스 저장 탱크를 설치하여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그래서 통상 월 10만 큐빅미터 이상, 그 다음에 100메가와트 이상 저장 탱크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대량 수요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가스 제조 시설, 가스 제조 시설과 가스 배관 시설을 구분을 해뒀네, 그죠? 그래서 가스 제조 시설을 보면 가스의 하역 저장 기화 송출 시설 및 그 부속 설비. 그다음에 가스 배관 시설은 도시가스 제조 사업소로부터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공급 설비 및 그 부속 설비. 그러니까 도시가스로부터 도로를 건너서 가스 사용자의 토지의 경계까지, 그죠? 경계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까지는 사실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시설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외 것들은 매관, 그죠? 우리가 아파트에 도시가스를 공급한다 그러면 아파트의 경계 벽면으로부터 그 아래 아파트 내에 설치된 배관, 그죠? 그 다음에 보일러의 버너, 연소기, 기타 가스 계량기, 그러한 것들은 다 가스 공급 시설 외의 가스 사용자 시설이다. 가스 사용자 시설. 그래서 사용자의 경계, 벽면 이 내에 있는 것들은 전부 가스 사용자의 시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종보호시설, 일종보호시설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통상적으로 연 면적이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로 연 면적이 1000스퀘어미터 이상인 것, 예식장, 장례식장, 기타 300명 이상, 1000스퀘어미터 이상, 300명 이상 수용. 그 다음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로 20명 이상 수용.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은 일종보호시설. 기타 주택이라든지 1000스퀘어미터 미만인 것들은 전부 이종보호시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조소 및 공급소, 제일 먼저 안전거리입니다. 안전거리. 안전거리의 최소 안전거리, 제조소, 도시가스를 제조하는 제조소의 최소 안전거리는 50m입니다. 50m.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요거는 LPG에 관련된 거다, 그죠? LPG에 관련된 거는 도시가스나 LNG나 같이 30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호시설까지의 거리다. 그 다음에 설비 사이의 거리는 참고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제조 시설의 구조 및 설비. 제일 먼저 안전시설이 있습니다. 안전시설. 그래서 인터록 메커니즘, 인터록이라는 것은 셧다운, 자동 정지, 긴급 정지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이상이 발생한 경우 자동으로 원료 공급을 차단합니다. 그 다음에 가스 누출 건지 통보시설, 긴급 차단장치, 긴급 이송설비. 긴급 이송설비라는 것은 탱크에 불이 났을 때
아래쪽 탱크로 이송을 한다든지 또는 위쪽으로 분산시켜 버립니다. 벤트 스택, 벤트 스택은 가스를 대기 중으로 바로 방출을 시켜서 분산을 시킵니다. 플레어 스택은 가스를 안전하게 연소를 시켜서 시킨 후에 분산을 배가스를 갖다가 방출하는 설비를 플레어 스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저장 탱크에 있어서 방류뚝은 500톤 이상, 액화석유가스는 1000톤 이상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의 방류뚝은 저장 능력 500톤 이상. 그 다음 긴급 차단장치 조작 위치는 탱크로부터 10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액화석유가스 LPG는 5m 이상 떨어지면 된다, 그죠? 그런데 LNG는 메탄이 주 성분이기 때문에 가볍고 확산 속도가 LPG보다 훨씬 빠릅니다. LPG는 가스인 경우에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가스는 메탄이 주 성분이기 때문에 위로 분산이 됩니다.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긴급 차단 장치의 조작 위치는 5m가 아닌 10m 이상입니다. 액화 석유가스와 마찬가지로 도시가스도 폭발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조소 및 공급소 바깥의 배관, 결국은 우리가 도시가스 제조소에서 도시가스 사용자까지 공급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굴착을 해서, 그죠? 도로 아래쪽에 지하 배관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에 매설을 하는 경우 보호포 및 매설 위치 확인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호포라는 것은 경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배관을 보호하는 외면의 뭐라 그럽니까? 외면의 껍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시 사항은 가스명, 그래서 배관에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가스명이. 그다음에 사용 압력, 공급자, 그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압관은 황색, 중압관은 적색입니다. 그 다음에 보호포의 폭은 15cm 이상. 그 다음 표지판입니다. 표지판. 도시가스 매설, 도시가스관 매설 위치, 그렇게 해서 표시가 되어 있어요. 표지판은. 그래서 설치 간격은 500m 간격으로, 일반 도시가스 사업은 200m, 500m 간격으로 해서 직사각형의 황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매설 배관,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도로 매설입니다. 도로 매설. 통상적으로 우리가 시 내에서는 도시가스가 주로 중앙선 아래에 많이 주로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경계와의 수평거리는 1m 이상, 1m 이상 유지, 도로 및 시설물과는 30cm 이상, 그 다음에 도로 매설 깊이는 1.5m 이상, 거의 우리 어깨 높이 정도로 깊이 매설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선에 도시가스를 매설하는 경우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생각보다 훨씬 깊이 도로를 갖다가 파고서 그렇게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이외에는 1.2m입니다. 그 다음에 포장되어 있는 차도에 매설하는 경우 도로 표면과 도로 표면 그러니까 아스팔트지, 그죠? 그 두께보다 아래쪽으로 0.5m 이상 더 훨씬 깊이 그렇게 매설을 해야 된다.
뭐 다른 쪽은 참고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 예방 설비 기준이다. 그래서 배관에 누설이나 기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 장치에는 압력계, 유량계, 온도계 등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당연히 이송하기 위해서는 압축계가 필요하지, 그죠? 그 다음에 긴급 차단 밸브의 작동 상황을 나타내는 표시 등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보장치는 상용 압력의 1.05배를 초과할 때 상용 압력이 4메가파스칼 40기압 이상인 경우에는 상용 압력에 2기압을 더한 압력에 대해서 경보장치가 울려야 되겠다. 또는 정상 운전 시보다 압력이 15% 이상 강한 경우 무슨 얘기냐? 도시가스 배관이 중간에 셉니다. 그러면 압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겠지, 그죠? 그런 경우가 15% 이상 급격하게 강화하는 경우에는 경보장치가 울린다. 왜? 도시가스가 세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긴급 차단 밸브가 고장 또는 폐쇄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일단 경보장치가 울리고, 그죠? 그 다음 정지가 되는 경우 상용 압력의 1.1배 10%를 초과했을 경우 또는 압력 강화 30% 이상 강화했을 경우에는 또는 누출 경보기가 작동했을 때는 폐쇄가 된다. 긴급 차단 장치를 이용해서 폐쇄를 시킨다. 아래쪽은 참고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조소 및 공급소의 안전거리 그러니까 사업장의 경계까지, 그죠? 경계는 담벽을 상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경계까지. 그래서 가스 발생기 및 가스 저장 탱크, 가스 홀더라는 것은 가스 저장 탱크입니다. 그래서 고압인 경우는 가스 저장 탱크부터 벽면까지 20m 이상의 거리를 둬야 됩니다. 중압인 경우는 10m, 저압은 5m다. 기타 부대 설비와는 3m. 화기와는 8m 이상의 우회 거리를 둬야 됩니다. 어디서? 제조소 및 공급소에서. 그 다음에 통풍 구조, 기타 통풍 능력은 참고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압가스 설비의 시험입니다. 내압시험. 통상적으로 내압시험은 수압으로 하는데 최고 사용압력의 2.5배 이상의 압력입니다.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 이것은 액화 석유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기밀시험은 통상적으로 질소를 가지고 합니다. 기밀시험은 최고 사용압력의 1.1배 또는 8.4kPa 중 높은 압력으로 실시합니다. 그 다음 가스 발생 설비도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압력 상승 방지장치, 긴급 정지장치, 역류 방지장치, 체크밸브를 갖다 쓰죠. 역류 방지장치, 자동 조정 장치, 기타 기화장치. 왜냐하면 도시가스는 주로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기화를 시켜서 기체로 각 가정 또는 발전소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화장치가 필요하죠. 그 다음 가스 정제 설비는 압력의 이상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수, 공기, 물을 이용해서 밀봉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역류 방지 장치, 체크밸브를 갖다가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가스 홀더는 가스 저장 탱크입니다. 가스 저장 탱크.
고압 및 중압은 입출구에 신축 흡수 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플렉시블 조인트를 설치해야 된다. 플렉시블 조인트. 플렉시블 조인트. 그 다음에 응축액을 외부로 뽑아야 되고 응축액의 동결을 방지해서 방지해서 방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맨홀 검사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지금 가스저장 탱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저장 탱크는 전체적으로 진공의 외벽인 진공에 다시 보온재를 이용을 해서 동결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물을 이용하지 않고 저압가스 가스홀더는 무수식을 이용을 해서 플로트루프 탱크 가스가 빠져나가면 아래쪽으로 지붕이 내려오고 가스가 차면 위로 올라오는 그러한 무수식 가스홀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 설비로는 액화가스 저장 탱크, 기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LPG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에요. LPG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정압기입니다. 정압기. 정압기는 가스를 저압으로 사용자가 사용하기 쉽게 압력 조정을 해서 그렇게 보내는 그러한 압력 조절 설비입니다. 그러나 정압기실은 조명도가 150룩스, 일반 작업이 150룩스입니다. 정밀 작업은 300룩스에서 아주 밝게 설치됩니다. 그리고 경계책은 1.5m, 기타 경보장치나 그런 것들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출입문에는 개폐 통보장치, 긴급 차단 밸브 개폐 여부의 경보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 다음 안전 밸브 보겠습니다. 안전 밸브, 세이프티 밸브. 가스 방출관은 지면에서 5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안전 밸브의 분출부 배관의 직경은 정압기의 압력이 5기압 이상인 경우는 50A, 50mm. A라는 것은 밀리미터를 얘기합니다. 지름이 50mm. 그래서 5기압 미만인 경우는 시간당 100 NM3승 노르말 루베 1000 노르말 루베 이상인 경우에는 50A, 그 미만인 경우에는 25mm 이상의 배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안전밸브 배관. 기밀시험은 1.1배라 그랬지, 그죠? 최고 사용 압력의 1.1배다. 기타 참고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조소 및 공급소 바깥의 배관에 대해서, 통상 공동주택 아파트를 얘기합니다. 아파트의 압력 조절기는 중압 이상은 세대수 1500세대 미만, 저압은 250세대 미만인 경우에 압력 조정기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 배관은 지하 매설 배관은 주로 PE 피복강관을 많이 사용하고 또는 PE관도 많이 사용합니다. PE관, 폴리에틸렌관도 사용합니다. 피복관관은 탄소강의 부식 방지를 위해서 폴리에틸렌을 피복을 할 고압관입니다. 그런데 순수한 PE관은 4기압 이상 0.4MPa 이하에 사용되는 배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스용 PE관 설치 기준입니다.
설치 기준. 그래서 관은 항상 매립해서 지하에 설치를 하고, 관의 굴곡 허용 반지름은 바깥 지름의 20배 이상. 그 다음에 탐지형 보호포 로켓팅 와이어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SDR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디멘전 레이. 그래서 1호관 고압관이지 그죠? 1호관은 T분의 B가 11 이하 4기압 이하 0.4메가파스칼이니까. 그 다음에 3호관은 SDR이 21 이하. 그래 두께가 얇다 그죠? 얘가 크기 때문에. 크면 SDR이 크다는 얘기는 두께가 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기압 이하는 SDR이 21 이하다. 그래서 가스용 PE관 융착 이용 방법은 맞대기 융착 관지름 75mm 이상. 그 다음에 소켓 융착이라는 것은 굵은 관을 갖다가 좁게 해서 끼워서 붙이는 경우가 퓨전이니까 그죠? 녹인다는 얘기죠. 녹여 붙이는 경우가 소켓 융착. 새들 융착은 분기를 할 때 말한장식으로 해서 배관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가시배관을 갖다가 붙이는 그러한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관의 표시에는 가스명 최고 사용압력, 그죠? 가스명과 최고 사용압력, 그다음에 가스의 흐름 방향을 반드시 표시해야 된다. 배관에는. 그리고 지상 배관은 황색, 저압 배관은 황색이 많습니다. 중압 배관은 적색으로 보호포를 감아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사용자 쪽에 배관을 설치할 때는 공동주택 부지 내에는 0.6m 이상이다 그죠? 우리가 도로에는 1.5m 이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입상관은 가스가 아파트의 벽면을 타고 위로 올라가는 배관을 입상관이라고 합니다. 입상원의 밸브는 0.6m 이상 2m 이내에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뻗어서 충분히 밸브를 열고 닫고 하는 그러한 위치에 설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 계량기입니다. 가스 계량기. 화기와 2m 이상 우회 거리에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파트의 창고에 설치가 되어 있지, 그죠? 그래서 가스 계량기는 1.6에서 2m 이내. 그래서 우리가 눈높이 정도, 그죠? 우리 눈높이 정도에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는 전기계 폐기와는 60cm 이상 떨어져야 되고 전기 접속기와는 30cm 이상, 절연하지 않은 전선과는 15cm 이상 떨어져야 되겠다. 아래는 참고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배관의 고정장치, 배관과 고정장치 사이에는 절연 조치를 취하고 배관의 고정장치는 13mm 미만은 1m마다, 33mm 미만은 2m마다, 그 이상은 3m마다 고정장치를 써야 되며 100mm 이상인 통상적으로 100mm 이상인 배관은 조금 배관 사이즈가 크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3m를 초과해서 설치할 수 있다. 고정장치를. 그래서 배관의 도색은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지상 배관은 황색, 지하 매설 저압 배관은 황색, 중압 이상 고압 배관은 적색 붉은색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기타 참고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 예방 설비 기준은
사고, 가스 누출 자동 차단 장치는 영업장 면적이 100스퀘어미터 이상인 음식점, 그죠? 주로 뭐 뷔페 같은 데가 되겠다, 그죠? 그런 데는 가스 누출 자동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뭐 설치 제외 장소가 여기 참고로 나와 있습니다. 뭐 가스 누출 경보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자동 차단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검지부 센서지, 그죠? 센서 검지부.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 도시가스입니다. 버너에서 연속이 버너에서 수평거리 8m 이내에 한 개 이상, 천정에서 30cm 이내에 한 개 이상,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에. 그래서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에 위에 설치한다, 그죠? 그러니까 도시가스, 메탄이 주성분이다, 그죠?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 LPG지, 그죠? LPG 같은 경우는 가스 누출 경보기의 센서를 어디에 단다고요? 연속의 수평거리 4m 이내에 한 개 이상을 달아야 되고, 바닥면에서 30cm. LPG 가스는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야지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창문을 열어서는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스 누출 경보기를 바닥면에서 30cm 이내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검지부 설치 제외 장소, 잘못 설치된다 이거죠. 잘못. 어디에? 출입구 부분, 외부 기류가 통하는 곳, 그것은 가스가 항상, 그죠? 희석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환기구에 공기가 들어오는 곳으로부터 1.5m 이내. 이런 곳에 설치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연소기의 폐가스가 접촉하기 쉬운 것, 이런 곳에는 설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소기 가스보일러와 온수기 설치 기준. 그래서 우리가 순간 온수기는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는 설치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요즘 차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 우리가 부탄가스를 환기가 되지 않은 곳에 불을 피우는 경우 CO2 이산화탄소가 처음에 실내에 있는 공기를 태우지, 그죠? 그 다음 이산화탄소가 생성해 실내 공기가 거의 다 타갈 즈음에는 불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생성이 돼서 결국은 차 내에서 질식을 하게 됩니다. 순간온수기다 차박을 할 때 잘 판단을 해야 돼.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스보일러는 전용 보일러실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배관통은 스테인리스 강관을 이용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가스 내에는 유황성분이 조금이라도 포함이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배관이 부식이 되겠지, 그죠? 네. 그 다음에 가스보일러는 시공 표지판을 부착을 해야 되고, 시공 확인서는 5년간 보존을 해야 됩니다. 통상 가스보일러는 한 7년 정도 가면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스 보일러에서 호수의 길이는 3m 이내, 실내에서 마찬가지다, 그죠? 그 다음에 T형으로 연결을 금지하다. 중간에 지관을 이렇게 내는 것을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색이 누설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 내압시험 1.5배, 그죠? 최고 사용압력이 1.5배 이상. 기밀시험 최고 사용압력이 1.1배 이상 또는 8.4kPa 중 높은 압력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월 사용 예정량 산정 기준 요식 참고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소기 버너의 설치 방법은 개방형은 황풍구, 환기구를 설치해야 되고, 개방형은 불꽃이 보이겠지, 그죠? 불꽃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내에서도
가스레인지에 불을 피우는 경우는 문을 갖다가 조금 열어두고서 불을 피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풍구, 환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반밀폐 연소기는 급기구 배기통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죠? 반밀폐 또는 밀폐, 밀폐형 연소기, 불꽃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는 항상 급기구 배기구를 설치해서 공기를 공급하고 연소된 공기를 빼내는 그러한 배기통이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의 측정입니다. 측정 항목은 열량 측정, 압력 측정, 연소성, 유해 성분. 그래서 유해 성분은 1기압에서 0도씨 1기압, 그죠? 1013파스칼 나왔다, 그죠? 건조한 도시가스 1큐빅미터당, 우리가 통상 이것을 우리가 1 노르말, 그죠? 0도씨 1기압을 1nm 삼승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죠? 1nm 삼승이다. 황전량 0.5g 이하. 도시가스에는 약간이라도 황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소기의 배기통은 항상 스테인리스 스틸로 하지 않으면 부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황화수소는 포함이 되어 있다. 황화수소는 H2S다, 그죠? H2S. 수소와 황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황은 S다, 그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 0.5. 암모니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NH3. 왜냐하면 질소가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는 수소가 주성분이다. 그래서 이게 이러한 화합물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뒀습니다. 그 다음 웨버 지수, 웨버 인덱스입니다. 웨버 인덱스. 루트 D분의 도시가스의 비중분의 HG. 결국은 웨버 지수가 나타내는 것은 도시가스의 발열량이다. 그러면 이 발열량은 뭐와 관계 있다고요? 가스 요금과 관련이 있다. 발열량이 높으면 이 사람들이 가스 이전보다 돈을 더 받으려고 했지, 그죠? 그래서 몇 년 전에 발열량 외부 지수 조정을 갖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현재 외부 지수가 얼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의 이게 공급 나라가 국가가 바뀌게 되면은 이러한 발열량도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가스의 요금이 정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연소 속도 지수는 가스의 성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의 뭐 비중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탄화수소의 함량과 관련이 있다. 참고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생략합니다. 수고했습니다.